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이 찍은 구조 동영상이 오늘 처음 공개됐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이기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전 9시 32분 사고 해역을 향하는 해경 1, 2, 3정에서 심하게 기울어진 세월호가 처음 시야에 들어옵니다. 9시 35분 세월호 측면에 경비정이 도착했지만 470여 명이 탄 여객선의 침몰 현장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합니다. 헬기 한 대가 떠 있고 뱃머리에 화물이 왼쪽으로 쏠려 있을 뿐 갑판과 외부 복도, 수많은 창문 어디에도 구조를 기다리는 승객은 보이지 않습니다. 9시 38분 해경의 고무보트가 세월호로 접근하고 가장 먼저 3층 갑판 복도로 나온 기관실 선원들이 구조됩니다. 9시 41분 4층 갑판 복도로 나온 승객이 아이를 들어 올려 구조보트에 태우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경 대원과 팔이 닿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통했는지 난간 빗장이 열렸고 구조에 성공합니다. 9시 44분 경비정이 도착한 지 10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바깥으로 나온 승객은 거의 없는 상황. 곧이어 선장 이준석 씨가 갑판으로 나와 속옷 차림으로 허둥지둥 경비정으로 옮겨 탑니다. 경비정이 세월호에 연결되면서 객실 창문을 깨고 승객들이 구조됩니다. 배는 점점 기울고 다급해진 승객들이 바다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물에 빠진 승객들은 고무보트에 매달리고 먼저 보트에 탄 학생들은 놓칠세라 손을 꼭 잡아줍니다. 해경 1, 2, 3정이 현장에 도착한 지 1시간 남짓. 오전 10시 39분 승객 300여 명이 남아있는 세월호는 뱃머리 일부만을 남긴 채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동영상에는 선장과 선원들이 탈출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승객들 대부분은 미처 갑판으로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들은 탈출 행렬 맨 앞에 있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오전 9시 38분 구조를 요청하는 승객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세월호 3층 갑판에 사람들이 나타나자 해경 1, 2, 3정이 고무보트를 보내 구조합니다. 모두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 기관실에 모여있던 세월호 선원들입니다. 조금 뒤 9시 46분 통제 구역이라고 적혀있는 조타실 문을 통해 세월호 선원들이 외부로 빠져나옵니다. 줄을 잡고 내려온 선장 이준석 씨는 속옷 차림인 채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비정에 올라타고 먼저 탈출한 선원들은 허둥대는 이 씨를 붙잡아줍니다. 뒤이어 다른 선원들도 잇따라 로프를 타고 내려와 줄줄이 배를 버리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선원들한테 퇴선 명령 내리셨는데 그 승객들한테는 왜 퇴선 명령 안 내리셨죠? 퇴선 내렸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탈출하고 난 뒤 일부 승객들이 갑판 위로 나오기 시작했지만 승객들 대부분은 선실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남아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이준석 선장은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을 보면 대피 방송은 없었고 위기 상황을 알리는 비상벨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천연우 기자입니다. 침몰하는 세월호의 선실 밖 갑판 위로 탑승객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급하게 구조를 기다리는 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승객들은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만을 믿고 기다리다 선체를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 경비정도 승객들이 배에 갇힌 내부 상황을 알지 못한 듯 선체 외부 구조에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 방송 장치로 승객 여러분 총은 바다에 떼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퇴선하십시오. 그걸 수해 주셨습니다. 해경이 했다던 퇴선 경고 방송도 영상에선 들리지 않고 300명이 넘는 승객이 배 안에 갇혔지만 구조 장면은 마치 침몰하는 화물선에서 선원들을 구조하는 듯 고요해 공포심마저 자아냅니다. 게다가 탈출하기 전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이준석 선장. 퇴선 내렸습니다. 퇴선 명령 내리셨어요? 네. 승객들한테도 내리셨어요? 네. 하지만 실제 탈출을 명령하는 안내 방송은 물론 해난 사고가 날 경우 배 전체에 울려 퍼져야 할 비상벨 소리도
9분 넘게 찍힌 영상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사고 해역에 도착한 해경. 하지만 정작 세월호와는 전혀 교신을 주고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선실의 승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현장 상황을 모른 채 구조에 투입된 해경 대원들.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염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전 주파수를 맞추지 않아 세월호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른 채 사고 해역에 도착한 해경 대원들. 뛰어든 승객들로 인해서 아비 교환 구조 요청을 하면서 해상에 많이 표류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승객이나 사람들은 해상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황이라고 해야 되나? 외부로 나온 승객들을 구조하던 해경은 도착한 지 30분 정도 지난 10시 6분쯤 처음으로 선실 내부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승객을 발견합니다. 안쪽에서 빨간색 구명조끼 같은 거를 흔들면서 구조 요청을 하고 있어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배를 붙이자마자 급한 마음에 옆에 있는 철제 난간을 뽑아 내리쳐보지만 실패. 또 한 번 내리쳐도 유리창은 꿈쩍도 않습니다. 급기야 망치를 가져와 있는 힘껏 때리자 유리창이 깨졌고 그제서야 밧줄을 던져 선실 안에 사람들을 꺼냅니다. 1차, 2차로 유리창을 타게 하기 위해서 쳤는데 쉽게 안 깨졌습니다. 그 망치를 주워 들고는 2번 때려가지고 균열이 갔습니다. 강화 유리가요. 사고 첫날 구조된 탑승객은 모두 174명. 이 가운데 선실 안에 갇혀 있다가 탈출한 탑승객은 이 유리창을 통해 나온 7명이 전부였습니다. MBC 뉴스 염규현입니다. 세월호에서 마지막으로 전송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선장과 핵심 선원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거의 30분이 지난 시점인 10시 17분이었는데요. 마지막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배 안에서 기다리라고 한다 였습니다.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는 이미 90도 정도 기울어 점점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해경의 구조가 시작된 지 1시간 정도 지난 시점. 배 안에 있던 단원고 학생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는 기다리래. 기다리라는 방송 뒤에 다른 안내 방송은 안 나와요였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들의 휴대전화 사용 이력을 분석한 결과 세월호에서 보낸 이 마지막 메시지는 사고 당일인 지난 16일 오전 10시 17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승무원들은 해경 구조정이 도착하고 약 8분 뒤 승객들을 버리고 모두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 학생이 문자를 보낸 시각, 이미 배에는 물이 차기 시작했지만 배 안에서는 여전히 대피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수사본부는 해당 메시지가 단원고 학생의 것이지만 누구와의 대화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해경이 세월호에 올라서 구명벌을 펴느라고 애를 쓰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물에 잠기면 자동으로 펴져야 하는 이 구명벌은 침몰 13일 만인 오늘에야 일부만 작동됐습니다. 오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미 세월호는 50도쯤 기운 위험한 상황. 세월호에 올라탄 목포해경 소속 이형래 경사가 기울어진 갑판 위를 조심스레 걸으며 구명벌에 접근합니다. 쇠줄에 묶인 구명벌이 쉽게 떨어지지 않자 이 경사는 손으로 구명벌을 두드려 봅니다. 그래도 작동하지 않자 이번엔 발로 차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 경사가 계속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옆에서는 선장 이준석 씨가 속옷 차림으로 탈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이 경사는 녹슨 안전핀을 뽑아 구명벌 한 쌍을 터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2개 다 터졌어요. 하나는 놓쳐가지고 그 세월호 선수 쪽에 붙어 있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우리 경비정 옆으로 끌고 왔었습니다. 하지만 구명벌을 타야 할 승객들은 대부분 배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월호에 실려있던 구명벌 44개 가운데 침몰 전에 펴진 구명벌은 단 2개뿐. 물에 잠기면 자동으로 펴져야 할 구명벌은 침몰한 지 13일이 지나서야 5개가 떠올랐고 나머지는 여전히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오늘 사고 해역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고 해역에 배를 타고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진준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이곳 사고 해역은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도 역시 높게 일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서 체납기 어선을 이용한 야간 수색 작업은 진행 중입니다. 수색 작업은 정조 시간을 전후로 중단됐다가 재개되기를 반복했는데요. 20분 전쯤에 오늘 마지막 정조 시간을 이용한 수색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구조팀은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4층 객실을 우선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4층 선수 객실에서 시신 한 구가 추가로 수습됐지만 선체 내부가 불물에 막혀 더 이상 수색 성과는 없었습니다. 다만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를 주문했던 LED 조명은 4층 좌연 부분에 한 개가 설치됐습니다. 내일은 조류가 빨라지는 시기인 사리 기간에 접어들어 수색 작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른 물살에 시신이 유실될 것이란 유가족들의 걱정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사고대책본부는 저인망 어선을 투입했고 인근 해역 50km까지 수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이렇게 수색 작업이 더뎌지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한숨은 더 깊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선장과 선원들의 탈출 모습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체육관 바닥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 노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다가가 손을 어루만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진도체육관을 찾아온 단원고의 학부모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로에도 실종자 가족들은 지난 주말과 휴일, 오늘까지도 수색 작업에 별다른 성과가 없자 맥이 풀린 분위기입니다. 해경의 구조 영상이 공개되면서 실내 체육관에는 원망과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배 안에서 학생들이 찍은 사고 당시 영상이 나오자 가족들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실종자가 사망자로 바뀌면서 현장에 남은 가족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가족들을 돕기 위해 진도를 찾은 전국의 자원봉사자는 지금까지 17,000명, 구호 물품은 70만 점을 넘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에 해경의 초동 대처가 적절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포 해양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에 검경 합동수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이 들어섰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초동 대처를 맡았던 해경 상황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왜 오래 걸렸어요? 자, 놉시다. 갑시다. 지난 26일 진도와 제주 관제센터에 이어 사흘 만에 해경 상황실까지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우리 조직의 상황실 심장부인데 심장부를 이렇게 압수수색 당하고 있다는 조직 분위기에서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5시간에 걸쳐 사고 당시 상황 보고서 등을 확보한 수사본부는 해경이 최초 신고 시간을 늦춰 발표한 경위와 교신 지연 등 갖가지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최초 신고를 접수한 전남 119 상황실과 구명벌 안전검사업체 2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해경이 포함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해경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합한 방법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생존 승객 154명 가운데 33명을 조사한 수사본부는 학생들의 경우 힘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접근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처럼 배가 이상 징후를 보이면 자동으로 경보를 내리고 구조팀에도 전파되는 자동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2년 전부터 해경이 도입했는데요. 이번 사고 당시에 제대로 작동했느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MBC 취재 결과 고장났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손병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재작년 4월 해경은 선박 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지능형 해상교통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통해 정상 항로 이탈, 갈짓자 운항, 속도 급 변경 등 비정상 운항을 자동으로 감지해 해당 선박에 물론 주변 경비정 등 구조팀에도 자동으로 경보를 전파하는 겁니다. 3단계 경보 체제로 비정상 운항이 계속되면 해경은 해당 선박에 직접 연락을 취하고 구조팀을 급파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월호가 항로를 급선회하고 속도가 급감해서 조류에 한참을 떠밀릴 당시 해경은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호가 제주 관세센터에 교신을 취한 뒤에야 알게 된 겁니다. 예, 기존 어디십니까? 실시간 위치 추적이나 자동 경보망은 어떻게 된 걸까? 해양경찰청은 당시 이 시스템이 고장나 있었다고 사고 13일 만에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고 당시엔 먹통이 된 줄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전후다가 그때는 또이 안 됐었습니다. 몇 시간 아니고 며칠 정도 됩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해경의 초기 대응은 그만큼 빨랐을 겁니다.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첨단 시스템이 사고 당시 왜 먹통이 됐는지 해경은 아직 원인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지난주 승객 300여 명을 태운 스페인 여객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승무원들과 구조당국의 완벽한 대응으로 승객들은 모두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우리 참사와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파리의 권순표 특파원입니다. 승객 319명과 승무원 15명을 태운 스페인 여객선. 출발한 지 20여 분 만에 불이 나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비상벨이 울립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 승무원들은 구조당국에 즉각 신고한 뒤 모든 승객들을 구명조끼를 입힌 채 갑판으로 대피시킵니다. 무게가 한쪽으로 쏠릴 것에 대비해 승객들을 배 좌우에 같은 수로 배치합니다. 신고를 받은 구조당국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헬기와 1,300여 명을 태울 수 있는 9,000톤급 고속 페리를 급파합니다. Antes de incluso abrir la bodega para evitar que una posible entrada de aire avivase el fuego. 승무원들과 구조당국의 침착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에 여객선 갑판에 대피 중인 승객들의 표정은 여유롭기까지 합니다. 승객에 대한 모든 안전 조치를 취한 승무원들은 화재 진압과 동시에 배를 출항지로 돌렸습니다. 사고 발생부터 구조까지 모든 과정은 안전 규정을 완벽히 따랐고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권순표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17곳에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한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애도의 발길은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서울 광장 합동 분향소. 굵은 빗줄기가 떨어지는 가운데 추모객들이 묵묵히 차례를 기다려 헌화와 분향을 합니다. 일동, 묵념. 그저 미안한 마음뿐 돌아서는 발걸음은 더욱 무겁습니다. 부디 천국에서 정말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미안하고 정말 미안합니다.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에는 오늘 하루에만 10,000명이 넘게 찾아와 희생자의 넋을 기렸습니다. 부산과 광주 등 다른 지자체 16곳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도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두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하고 유치원생들도 작은 고사리 손으로 국화 한 송이를 바칩니다.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이 나라 국민이라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애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 단원고 학생 등 159명의 영정이 안치된 안산 임시 합동 분향소에는 지금까지 조문객 18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수업을 시작한 단원고 1학년 학생들도 선배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임시합동 분향소는 오늘 밤 자정까지 운영되며 내일부터는 화랑 유원지에 마련된 공식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객을 맞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청해진 해운의 재무 상태를 보면 지난 5년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금융당국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청해진 해운의 회계장부 자체가 조작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양효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청해진 해운의 감사보고서를 조사 중인 금감원이 수상하게 보는 건 선원들의 급여와 선박의 유류비 부분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1년 전보다 60억 원가량 크게 늘었는데도 영업이익은 오히려 적자가 났습니다. 인건비가 약 9억 원, 유류비는 무려 40억 원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가 새로 취항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과다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세금 때문에 반복적으로 한 해는 수익났다, 한 해는 수익 났다가 해서 비용을 좀 했을 가능성. 지난해 환율과 국제유가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만큼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선원 월급이나 기름값 등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로 이익을 줄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금감원은 청해진 해운 측에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 포함해서 뭐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 계정 간에 특이하게 움직이는 거는 이제 저희들도 좀 어느 정도 보는데 뭐. 거의 매년 적자와 흑자를 오간 청해진 해운은 지난 5년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청해진 해운을 감사한 공인회계사 김모 씨는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인 천해지의 감사로 재직해 관련 규정을 어겼습니다. 또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 9곳에 회계감사를 도맡아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사 대상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내일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유병언 전 회장 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서류상으로만 만든 것으로 보이는 유령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를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세월호의 안전점검을 맡았던 해운조합 관계자들도 체포됐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유병언 전 회장이 살았던 대구 대명동의 한 주택.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는 컨설팅 업체의 주소로 올라 있기는 한데 회사 간판은 어디에도 걸려 있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곳을 압수수색하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라고 밝혔습니다. 유 씨 일가의 계열사들은 7년 넘게 200억 원의 자문료를 이 회사 등에 줘왔는데 검찰은 이 돈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또 키솔루션이라는 유 회장 차남 소유의 회사도 장녀가 관여했던 모래알 디자인이라는 회사까지 모두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했습니다. 동의회사라는 뜻이죠. 지주인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목적에 대해서 이제 비자금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세월호의 안전점검을 맡았던 해운조합 관계자 3명은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여객 선사들의 로비를 받거나 정관계에 로비를 했던 정황이 담긴 문건들을 압수수색 전에 왜 파기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왜 파기하신 거예요? 지금 검찰이 가셔서 설명 중이시거든요. 해외에 머물고 있는 유 씨의 장녀와 차남이 내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가족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측근들 수사에 속도를 낸 뒤 국내에 머물고 있는 유병언 회장을 직접 소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구원파 신도들이 주축이 된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업 자금을 조달해온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차명 대출 제도를 악용해 대출금도 갚지 않아서 신협들은 줄줄이 도산했습니다. 전재용 기자입니다. 대구 유성신용협동조합은 유병언 전 회장의 아버지가 설립했고 형 병일 씨가 부이사장을 맡았던 곳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 측은 이곳에 구원파의 일파인 기독교 복음 침례회 신도들을 대거 가입시킨 뒤 돈을 출자했습니다. 돈이 모이자 세모 임직원의 가족들과 지인들의 명의로 담보 없이 연대 보증을 서는 수법으로 25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고 이 돈을 회사 운영에 사용했습니다. 당시 신용협동조합의 전무와 이사도 모두 계열사 직원, 신용대출 심사는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출을 일으켜 세모 계열사로 흘러들어간 돈만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정 대출하는 거, 부정 대출하면 아예 빼먹을 생각으로 대출을 해버리는 거지. 적자가 엄청나겠죠. 결국 대구 유성신협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부도가 났지만 대출금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려간 세모 관계사들은 신협 부도 시점에 앞서 파산 신청을 해버렸고 대출 과정에서 조합원 이름을 빌려준 세모 관계자들은 회사의 강요였다며 채무 변제 책임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렇게 유 전 회장과 연루돼 파산한 신협이 현재 4-5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용입니다. 돈을 갚지 않아서 잇따라 파산한 신협. 그렇다면 그곳에 저축했던 일반인 예금은 누가 보전해줬을까요? 바로 공적 자금이었는데 이 결국 국민 세금이 IMF 이후 세모그룹 재건의 발판이 된 거 아닌지 관계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구원파 신도들이 주 조합원인 부산의 한부교회 신협. 지난 2003년 수백억 원대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자 예금보험공사가
153억 원을 투입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한 사람당 5천만 원까지 모두 6,600여 명의 예금을 보전해 준 겁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예부에서 다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5천만 원까지요. 5천만 원까지는. 신협의 돈을 대출 형식으로 빼나간 세모 관계사들이 파산했다며 돈을 갚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세모 임직원 등 구원파 조합원들은 공적 자금으로 초기 출자금을 보전받은 것입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과 관련이 있는 신협이 전국에 10여 개 정도 있다면서 신협의 파산 과정에 1,000억 원의 공적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채권 소멸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검찰과 금융당국은 공조 체제를 구축해 구원파와 관계 있는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 적정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희입니다. 비자금을 사과 박스에 담아 유병원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유 회장을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계열사의 돈을 걷어갔다고 합니다. 김지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주 검찰에 극비리 소환됐던 유 전 회장의 최측근 인사 박모 씨.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병원 전 회장의 측근들이 비자금을 사과 박스에 담아 유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사과 박스에 담긴 돈은 한 번에 3에서 5억 원가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 씨에 따르면 현 세모 대표인 고모 씨와 세모의 임원 이모 씨, 경리 담당 직원 김모 씨 등 3명이 계열사를 돌며 비자금을 현금으로 걷었습니다. 이제 장부 같은 걸 조작을 잘하더라고요. 이 세 사람이 그 돈 떼는데 주역을 하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이제 계열사를 옮겨 다녀요. 아주 쑥대밭을 돈 다 챙겼고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유병원 전 회장을 예수님으로 신격화하며 비자금을 걷어갔다고 합니다. 유병원이가 그분이다 하면서 예수님이라고 막 그랬어요. 검찰은 특히 이런 식으로 유 전 회장에게 지난 10년 동안 흘러간 비자금은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세모 대표인 고 씨가 유병원 전 회장의 지시 아래 비자금을 모았다는 다수의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소환됐던 세모 대표 고 씨가 비자금을 만들지 않았다고 한 진술과 달라 검찰은 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고 씨와 함께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그룹 임원 이 씨와 경리 담당 직원 김 씨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만입니다. 수사기관이 유병원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을 추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얼마만큼 배상이 가능한지 그 자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인데요. 청해진 해운 등 공식적인 계열사 13개 외에 각종 해외 법인과 페이퍼 컴퍼니, 또 여의도 9배 면적의 땅을 가진 영농조합들이 모두 의심되지만 문제는 지분 관계가 복잡하고 또 측근과 신도들 명의로 쪼개져 있어서 어디까지가 유 씨 일가 재산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공인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청초밭 영농조합 소유의 990만 제곱미터의 땅. 공시지가만 1,800억 원이 넘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일명 구원파는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또 영농조합 서류에도 기독교 복음 침례회를 위해 사업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 전 회장 일가가 영농조합 이름을 빌려 차명 소유한다는 의심이 들지만 적어도 서류상에는 유 전 회장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가 200억 원짜리의 서울 염곡동 땅도 지금은 유 전 회장 일가의 명의가 아닙니다. 작년까진 유 전 회장 동생이 갖고 있었지만 최근 구원파 소유로 의심되는 하나 둘 셋 영농조합에 팔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유병원 전 회장이 실소유주로 보이는 13개의 주요 계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이 대주주인 지주회사 아이원아이 홀딩스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과 중견조선회사 천해지 등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지만 정작 유 회장은 단 한 주의 주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주주의 책임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보유 지분만큼 책임을 지는 걸로 돼 있잖아요. 유병원 씨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디까지가 회사 돈이고 어디까지가 종교재단의 돈인지 자금 추적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재산이 100억여 원이라고 했던 유 전 회장은 최근 재산 규모를 수백억 원으로 정정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